제가 이제 앞에서 강조했던 CIO가 이제 나옵니다. 자, CIO. 그래서 이제 CIO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IT에 대한 그 묻지마 투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즈니스 영역에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한 만큼의 대비 효과에 대해서 계속 IT 쪽에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돈을 투자하면은 비즈니스 효과가 얼마야라고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측정하기 어려워요, 사실. 네, 그거는 IT 쪽의 관리 성숙도가 낮아서 그래요. 비즈니스 영역은 관리 성숙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경제나 회계학 이론들은 제조 기반으로 되어 있는 모든 원가 요소들을 다 색출해서 그것들을 가로, 세로, 뭐 멀티 디멘전으로 분석해서 원가와 이익을 연결시키고 전부 추출하는 그런 체계를 다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작업자가 작업 라인에서 이거를 조립하는 행위가 얼마인지까지 계산해요. 그래서 이걸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이에요. AP.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은 왜 하냐? 이 작업자가 활동하는 그 액티비티를 시간을 줄이거나 단계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쭉 따라서 사라져요.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산업 영역은 발전했어요. 근데 IT는 최근에 발전했잖아요. 불과 3, 40년밖에 안 돼요. 민간에서 비즈니스 쓴 것은 인터넷 이후에. 그럼 몇 년 됐어요? 근데 건축, 토목 몇 년 됐습니까? 비즈니스 역사. 몇천 년이에요. 그런 것처럼 IT는 아주 미천한, 기술은 첨단이지만 관리 능력이나 성숙도는 아주 미천한 점. 그래서 IT 스스로가 IT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투자 의사결정을 비즈니스에서 하거든요. 비즈니스가 IT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안 해줘. 그래서 IT는 계속 미쳐요. 근데 자기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 IT가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돈 투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구도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투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IT 쪽에서 IT 투자 대비 비즈니스 효과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주고서 계속 IT 보고 니네가 뭐 한 게 뭐야? 비즈니스 기획이 뭐야? 계속 물어보죠. 이런 때는 그 질문을 계속 하냐가 뭐다? 뭐다? XX라고 하겠어요. 네,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깡패예요. 인풋을 안 넣고 아웃풋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부닥치고 있는 상황이, 그죠? IT 매니저들, IT 팀장들, 그거 가지고 맨날 닥달하잖아. 니네가 한 게 뭐야? 니네 돈만 쓰잖아. 맨날 이렇게 닥달하잖아. 그러면 서버 다 치우지. 치우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회사가 바로 망해요. 근데 한 게 뭐냐고 자꾸 물어봐. 그러면 네트워크 한번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24시간만 버텨보라고 해요. 그러면 바로 결정 납니다. 그런 일 발생하면 IT도 잘리겠지만 사장도 같이 잘려요. 그래서 사장 목숨이 IT 쪽에 달려있다는 걸 모르시는 무식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를 조금 높일 수 있다는 거를 아셨죠? 네, IT 그렇게 별일 없잖아요. 진짜 별일 없으면 진짜 다 버렸죠. 네, 자, 그래서 IT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탑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나열을 해봤어요. 1. Improve flexibility of business and IT alignment. 이걸 BITA라고 합니다. BITA 앞서따서 BITA, 비타. 비즈니스하고 IT를 얼라이먼트 한다는 얘기는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걸 IT에 제공한다는 게 1번 목표라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가 존재하려면 IT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죠. 맞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업무를 기본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는 게 IT예요. 그런데 데이터화하거나 프로세스 자동화를 할 비즈니스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IT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Controlling IT Cost, Providing Transparency. IT 비용을 통제하라. 그쪽에서 무작정 돈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IT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서 동일한 원칙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IT가 예외적으로 좀 너무 있었다.
그래서 투명성을 보장하다 돈을 쓴다면. Prioritizing IT investment and project. 자, 그래서 IT를 활용해서 뭔가를 비즈니스 쪽에서 한다. 그럼 IT도 이제 다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비용 절감해야 돼. 다 해주고 어떻게 비용 절감? 그래서 어떻게 한다? IT도 IT 회사를 받으면 비즈니스 쪽에서 해달라는 것 중에서 순서를 매길 거야. 그래서 100개 들어왔는데 내가 예산이 50개까지 해줄 예산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잘라내고 다음번 내년에 내년 미루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의 기여도가 높은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세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죠? 네,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어타이징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럼 improving IT responsiveness. 네, 리스판스 이거는 응답 속도죠. IT의 응답 속도를 improving 개선하라는 거예요. 자, 응답 속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응답 속도가 있어요. 웹페이지에 쇼핑몰에서 클릭했는데 3초 이내에 화면이 안 뜨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다른 경쟁사의 사이트로 이동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네, 유명한 통계죠. 네, 그러면 3초 이내에 들어가려고 하면 네, 그 성능을 계속 측정하고 3초 이상 넘어갈 것 같으면 최저가를 계속 해야죠. 네, 자, 이런 시스템의 성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능은 뭐냐면 요청사항을 딜리버리하는 성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SI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납기를 지키는 것도 바로 딜리버리예요. 맞죠? 이것도 바로 IT 전반의 성능 중에 하나예요. 납기 성능이죠. 그 다음에 SM 하시잖아요. 그러면 SM 쪽에서 변경 요구사항 들어오죠. 기능 추가 요구사항 들어오죠. 자, 이것도 필요한 시점에 딜리버리를 정확히 지켜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성능입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Providing skill for managing sourcing and partnership. 자, 소싱과 파트너십을 잘해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IT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젝트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그러면 상주 정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하고 있으면 원가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외부에서 소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소싱을 해서 필요할 때 쓰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인력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은 뭐냐? 자,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소싱을 해요. 근데 아무나 소싱하면은 실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유지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품질이 높은 인력과 업체들, 외부 파트너들을 지정을 해놓고 그 업체들을 같이 성장시키는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 전체를 잘 지원할 수 있다. 자, IT가 해야 될 일은 이 다섯 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바로 이걸 하는 일을 CIO한테 맡긴 거예요. 일이 워낙 중요하고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비즈니스가 가치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명운이 달린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임원급을 보내서 이거를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T의 이런 역할을 담당할 임원을 우리가 칠 인포메이션 오피서 CIO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IO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이고 또는 기능적이고 또는 일상적인 운영 이 모든 것들을 IT 관련해서 다 커버하는 거예요. 자, IT가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그럼 비즈니스는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경쟁력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IT가 효과적으로 거버넌스 관리 통제를 발휘한다. 거버넌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거버넌스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IO의 역할을 뭐 이렇게 되는데 80년대 이후에 이제 CIO라고 하고 그 전에는 뭐 컴퓨터 센터 수정, DP, 정보 처리,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죠.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CIO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베네핏을 주고 그다음에 IT가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것을 잘 맞춰서 따라가지고 정렬이라는 표현이죠. 얼라이먼트. 그다음에 기술이 아닌 서비스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걸 잘하려면 소싱, 컨트롤링, 그다음에 납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만 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CIO가 이 경영층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방향을 지휘하는 역할인 거지 직접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CIO에게 조직을 붙여줍니다. IT 거버넌스 오피스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자,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IT 기획팀, 정보 전략팀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전부 다 이 IT 거버넌스 오피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CIO가 해야 될 일 한마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IT 거버넌스다. 또는 IT 조직이 해야 될 일 전체를 통틀어서 IT 거버넌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IT 전략의 개발 및 추진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와 IT를 비즈니스 IT 융합시키기에 이사회 경영진 IT 관리자가 추진하는 조직 기능이다. 조직 기능. 그래서 반 그랜베르겐이라고 웬트워프 경영학원의 학장 유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IT 거버넌스의 유럽의 이제 태도 1인자입니다. 그분이 말한 건 바로 IT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IT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조직이 필요해요. 이사회 경영진 IT 관리자. 이 조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MIT 슬론. 예, 이거 북미의 MIT 아시죠?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미국의 종합대학이 아닌 단과대학 중에 기술 쪽의 탑이죠. MIT. 거기에서 이제 피터 웨일 교수라는 분이 또 이 북미의 태도예요. 그래서 지금 양대 유럽과 북미가 싸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IT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IT 투자 성과를 모니터하기 위한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 지금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조직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피터 웨일 교수가 이야기한 거는 프로세스라고 봐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조직이라고 해요. 어디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유럽과 북미 차이. 자, 그래서 이제 ITG의 IT 거버넌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코비시라는 책자를 뒤에서 이제 만드는 단체예요. 자, IT 거버넌스가 뭐냐?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조직의 역할을 강조한 거죠. 기업 거버넌스의 통합적인 부분이며 IT 거버넌스가 아닌 기업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새롭게 나와요. 조직의 전략과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조와 프로세스 그리고 리더십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에서 둘 다 인정을 하는 데요. 자, 여기서 이거를 통합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네. 두 개만 짜집게 하면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리더십이라고. 그죠? 뭔가 애드온 해야 밸류가 있는 거예요. 짜집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의를 세 개를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직원하겠죠? 세 개 외울 필요 없어요. ITGI에서 이 두 개의 태도들이 말한 유럽과 미국의 정의를 얘가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책임이다? 이사회하고 경영진의 책임이다. 자, IT의 기획과 도입과 운영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도입이나 그다음에 운영상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IT 매니저 또는 IT 멤버를 타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사회와 경영진을 타도해야 됩니까? 여기 책에 정답 나와 있어요. 네, 문제 번호 보기 1번 이사회와 경영진 2번 DBA 3번 PA 네, 4번 BA 자 정답 몇 번? 1번이죠? 네 좋습니다. 아주 유사하시네요. 이거는 기업의 이 기업 또는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의 IT에 관련된 관리 통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갖고 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현실은 사고 치면 이사회와 경영진이 희생양을 누구를 지목한다? 네. 이 현실은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버넌스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모르면 내 책임이라고 그러고 잘못하면 시스템 중단됐어요. 근데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스토리지가 뻥났어요. 이렇게 많은 트랜잭션이 올 줄 몰랐어. 응. 그래가지고 이틀간 손해액이 100억이야. 그래서 스토리지 관리 담당자가 한강에 다리가 되게 많잖아. 어디서 뛰어내릴까 엄청 고민했겠죠. 아주 특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버렸어. 누구 책임이에요? 맞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졌어요? 스토리지가 졌죠. 여러분이 스토리지 가자면 뛰어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책임자라고 외치면 돼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그다음에 주주의 이익을 책임지는 이렇게 이사회잖아요. 경영진은 임명직이에요. 임시직이에요. 아시죠?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누구다? 주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데는 뭐예요? 정관상에 지명된 이사회. 그다음에 이사회는 어디? 법인 등급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책임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스토리지를 내가 먼저 모니터링하고 징후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스토리지 체득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걸 안 한 내 책임이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스토리지 관리자가 엄청 움츠러들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스토리지 관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스토리지가 한 대가 아니라 한 100대 정도 된다고 쳐요. 큰 기업에 가면 스토리지가 대수가 되게 많아요. 그걸 혼자서 맨날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 기업이 커져도 서버가 몇 대예요? 몇 천 대죠? 예. 그럼 스토리지 매니지먼트도 하지만 스토리지 매달고 있는 서버 쪽에 스토리지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SNS에서 관련된 알람들 다 설정해서 띄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야 돼? TA가 봐야지. TA랑 같이 손잡고 뛰어내리자. 그래서 물론 TA 영어 안에 스토리지 관리가 들어있어. 된다 안 된다? 뛰어내리면 바보다. 그냥 사표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딴 데 찾아가면 돼요. 철들에 좀 놀면 되지. 남의 직무유기를 대신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기업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업의 거버넌스 대상들이 몇 가지로 키 에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이사회예요, 그죠? 여기는 경영진이고. 자, 키 에셋이라고 하는 건 핵심 기업의 자산이에요. 핵심 자산을 이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기업이 위태해지거나 망하는 거예요. 자, 그 핵심 자산이 6대 핵심 자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휴먼 에셋이에요. 인적 자산. 두 번째, 재무 자산, 파이낸셜 에셋. 세 번째, 피지컬 에셋, 고정 자산. 네 번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에셋. 이거 뭐예요? 지적 자산권 또는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이게 IT입니다. IT였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릴레이션십, 관계 자산. 관계 자산 누구냐면 실제로 판매 대리점 쪽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공급하는 납품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사 또는 나의 뒤에 협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관계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자산에 문제가 생기면은 기업이 코퍼레이트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 관점으로 이 6대 재산을 잘 관리 통제하자.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다시 그거를 이어받아서 인포메이션 앤드 IT 셋. 자, IT 거버넌스는 이 하위에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IT 쪽에서 잘 안 되면 이 IT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걸 관리하는 게 IT 거버넌스. 그게 뭘까요? 자, IT가 잘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 어떤 거? 물론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사고가 나도 다 무마가 되죠. 근데 해외는 안 그래요. 해외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특정 회계부정 사건 나면 기업이 문을 닫아요. 여러분 2008년인가요? 뭐 앨런 사태 났죠? 기업 문 닫았어요. 해외는 그런 문제 일으키면 바로 신뢰도가 떨어지면 바로 기업이 망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절, 절대 망하지 않죠? 누가 돈을 대줘버릴까? 아,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대줘버려. 그러면 행정하는 데만 잘못 고쳤어요. 이게 이제 해외하고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해외하고 우리하고 틀린. 자, 어쨌든 자 해외 기준으로 우리는 국제 표준 기준.
자, IT가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IT 서비스 때문에 비즈니스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대표적인 거. 최근에도 있었어요. 밤중에 결제가 안 되는 씨. 해외 같으면 큰일 납니다. 결제가 안 돼. 뭐가 결제가 안 됐어요? 카드 결제가 안 돼. 이게 이제 이건 장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운영상에서의 서비스 제공 실패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운영상에서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정보 유출 사고, 네, 보안 사고죠. 자, 이런 것들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IT 쪽의 위협이에요. 자, 또 다른 위협은 어떤 겁니까? 자, 이제 운영 단계는 마지막 단계고 그 앞 단계는 뭐예요? 운영하기 전에는 뭘 해요?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네,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자, 구축할 때 예를 들면 모바일 관련된 뱅킹을 각 은행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오픈 시기가 다 비슷해. 왜냐하면 먼저 오픈한 애가 시장에서 손님을 다 뺏어갈 거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고객 이탈을 당하지 않으려면 납기에 성공해야 돼. 맞죠? 근데 구축할 때 납기 준수를 못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데는 오픈하고 나는 오픈 못했어. 그럼 다른 쪽에 기업들이 쫙 몰려가지고 모바일 뱅킹 막 가입해가지고 편하네 그러면서 여기서 막 여기 저축도 하고 대출도 하고 뭐 송금도 하고 뭐 이것도 다 해. 근데 우리 은행은 안 돼. 그러면 손님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되는 대로 갔겠죠. 그 다음에 우리은행 나중에 오픈했어요. 우리 쪽 것도 써주시죠. 쓸까요? 손님 다 잃는 거예요. 맞죠? 바로 이것들이 개발 구축 단계에서의 위험입니다. 바로 납기와 품질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앞 단계예요. 그건 기획 단계라고 하죠. 기획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잘못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IT에 투자하는 모든 비용은 돈을 벌어오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비즈니스가 돈 벌게 하기 위한 비용?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쪽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에 IT에 투자한 비용이 거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IT 원가가 계속 늘어나면 그러면 판매하는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럼 높은 단가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그래서 제품 단가를 동일하게 맞췄어요. 근데 나는 원가가 높아요. 그럼 우리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이익이 계속 줄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네, 망하게 될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IT 투자에 대한 거를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기여하지 않는 투자가 계속 일어나면서 원가가 계속 발생해요. 근데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투자는 뭐예요? 제품이 경쟁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 원가가 회수가 돼요. 근데 관련이 없는 투자는 어떻게 돼요? 원가 회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계속 갉아먹겠죠. 자, 그래서 IT의 기획 단계, 그다음에 구축 단계,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서 IT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된다? 기업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된다? 흔들린다. 이해되시죠? 사람 핵심 인력 잃어버리면 기업이 망해요, 그죠? 그다음에 재무자산 관리 잘못하면 망합니다. 이번에 그 은행권들 막 대규모 횡령 사고 나시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해면 바로 망합니다. 저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해외에서는 바로 그런 예, 조그마한 이벤트에도 은행 하나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그게 1번이라고 했잖아요. 신뢰가 흔들리면 바로 망해요. 우리나라는 신뢰가 흔들리면 누가 보증해준다? 정부가. 정부가 보증할 때 그 돈은 어디서 온다? 국민 세금. 그러면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뭘 쳐다볼 때 알고 쳐다봐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을 계속 교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이거 다 국제 표준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금 제공자는 기업 경영자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일부를 자신에게 반환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자금 제공자는 누구일까요? 금방 답변하신 분이 누군가요? 어떤 분이 답변하셨어요? 제가 손 들어주세요. 네, 박수 쳐주세요. 주식을 하시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네, 자, 주주는 네, 기업 경영자는 누굴까요? 네, 기업 경영자는 네, 경영층이에요. 그리고 이사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일부를 자신에게 반환한다. 반환은 뭘까요? 배당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주주는 누군가요? 일반 국민입니다. 맞죠? 자, 일반 국민들은 기업의 경영자는 누구예요? 자, 삼성그룹입니다. 경영자가 누군가요? 삼성그룹의 오너는 누군가요? 삼성그룹의 오너가 누구예요? 다시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겁니다. 삼성그룹의 오너는 이 씨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오너가 아니에요. 오너는 지금 소유자잖아요. 그 사람은 지분 15%밖에 없어요. 나머지 85% 누가 갖고 있어요? 국민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15%의 지분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상속을 시켜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깜빵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해체돼 버려요. 왜냐면 주주들을 전부 오너들을 대신했잖아요. 지금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횡령을 하면 깜빵을 보낸다. 자, 횡령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렇게 안 돼요. 돼 있긴 돼 있는데 집행은 그걸 안 해요, 집행. 누가 안 해요? 검찰이. 왜 안 할까요? anyway. 네, 그래서 이제 불법 상속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뒤지면 해외 같으면 바로 기업 해체이고요. 오너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오너는 깜빵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배임 횡령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기죄가 무서워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해외는 사기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회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네, anyway. 자,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어떻게 한다? 네, 이슈를 제기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슈를 제기해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한다? 해외에도 바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있잖아요. 그처럼 해외도 똑같은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제소를 하면 바로 네, 검찰이 달려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주가 조작 이렇게 하면 바로 깜빵이에요. 주가 조작은 바로 기업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주가 조작하고 싶으시죠? 온 국민이 사기꾼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있어요. 개미도 사기꾼이야 보니까. 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제 주주 오너로서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타치고 빠지고 도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인 거지. 그런 주주를 가진 기업이 불행한 거지. 근데 기업이 더 똑똑해요. 그래서 그 주주를 기망해서 거꾸로 배임 명령을 해버려요. 너는 나랑 똑같잖아 이러면서. 근데 그런 사회가 성숙된 사회예요? 아니면 후진 사회예요? 후진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도박에서 이길 자신 있어요? 이건 도박이에요. 자신 없으시죠? 네, 도박은 정보 싸움이에요. 저 사람 손안에 패가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못 읽으면 쳐요. 근데 여러분들 정보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하시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단타 쳐서 운 좋게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싸우면 무조건 칩니다. 네, 혹시 주식 가지고 계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해외 주식을 하시는 것도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국내 주식보다는 그래서 안전해요. 국내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에요. 믿질 않아요, 해외 투자자들이.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똑같이 도박 방식으로 국내 시장을, 주식시장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의 도박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내가 어떻게 뻥카를 쳐서 가격을 조작을 해서 내가 쓸어 담을지 방식으로 이쪽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기업 가치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붙잡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잡을 책임. 정부가 있어요. 바로잡을 정부가 있어요. 누군가가 하겠죠. 후손들을 열심히 교육을 좀 잘 시키지 않으면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금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자금을 기업 경영자가 빼돌리면 어떻게 프로젝트에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기업 경영자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똑같이 IT 섹터로 다시 이거를 내려서 CIO가 그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는 기회를 어떻게 통제하냐고 물어본 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업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투자,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낭비와 품질 실패, 그다음에 운영상에서 장애와 정보 보안 사고. 자,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컨트롤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편차가 생기면 시정치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IT 거버넌스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CIO가 되면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IT 투자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투자,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들이 실제 프로젝트화돼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돼요. 돈을 안 쓰고 프로젝트를 안 해버리면 아까 어떻게 된다? 남들은 다 오픈했는데 나는 시스템이 없어서 오픈 못해서 어떻게 한다? 기업을 망하게 한다. 또는 오픈을 했는데 클릭하면 오류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3초 만에 다 딴 그래서 품질과 낫기를 준수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기획을 하고 실행하고 또 실행을 해야 돼. 그다음에 운영하다가 장애 나면 어떻게 된다? 또 고객 다 이탈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에서 어떻게 장애가 안 나게 또는 장애가 나더라도 최대한 빨리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얼마 전에 작년 10월이었죠? 데이터 센터에 불났죠?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사랑하는 메신저가 안 됐어.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특성이 있어서 되게 이 국뽕이라고 하죠. 토종기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강해요. 아직까지 저희가 국제시장에서 그렇게 경쟁을 이러한 체계로 경쟁을 해도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너무 전반적으로 선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안전하게 지키는 선에서는 굉장히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국뽕이 굉장히 저희가 국민들이 잘 돼 있다. 네, 그래서 IT 거버넌스의 이제 목표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네, 그래서 투자 결과에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실현되었느냐. 자, IT 투자를 해가지고 목표를 뭔가 이루려고 한 게 있었어요. 그 성과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결과가 잘못됐을 때 책임지는 오너가 있느냐. 네, 그다음에 이 진행하는 과정들이 계속 의사결정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그것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IT가 비즈니스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둥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뭘 하라는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좀 더 좁혀가 보자. 그래서 중점적으로 뭘 관리해야 되는데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중점 5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전략, 비즈니스 전략과 IT 전략을 연계해야지 이게 전략 연계. 아까 BIT 이야기했잖아요. 비즈니스와 IT 얼라이먼트.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연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계획한 것이 성과가 나오게 해야 돼. 자, 성과가 나오려면 또 뭘 잘해야 되는데 자원 관리를 잘해야 돼. 그다음에 가치 전달, 비즈니스 요구를 잘 충족시켜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 달성이 안 되게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확실성,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불확실성. 자, 그러한 것들을 미래 불확실성들을 미리 식별해서 그것들이 발생되지 않거나 최소되게 그것들을 하는 활동을 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르고 위험 관리를 한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외웁니다. 전자가위성. 전자가위성. 네, 의사결정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IT 원칙을 의사결정한다, IT 아키텍처를 의사결정한다, IT 인프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요구나 투자나 우선순위 의사결정을 한다. 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의사결정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자, 비즈니스 쪽에 사업부에서 무조건 다 결정할까요?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나키고요. 그다음에 IT 모나키. IT 일이니까 우리 IT 쪽에서 다 결정할래. IT 모나키. 그다음에 피우덜, 이제 사업부 주도요. 그래서 비즈니스 단위별로 알아서 할 거예요. 이거 비즈니스 전체. 이거는 비즈니스의 일부 사업부 단위. 그다음에 연방형. IT하고 비즈니스하고 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의사결정. 복저명. 이렇게 전체 비즈니스하고 IT 또는 특정 사업부와 IT. 듀오폴리. 무질서요. 목소리 큰 자가. 이렇게. 자, 그래서 IT 거버넌스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해관계자의 가치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이죠. 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하위 활동들이죠. 자,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IT가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IT 활동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이 성과와 목표를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그럼 비교를 하면 분명히 목표하고 현재 성과가 갭이 있을 거예요. 자,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할지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이 방향성 제시를 하게 되면 과제들이 막 떨어져요. 자, 그 과제들을 IT 활동을 다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성과 측정을 하고 목표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바람직한 IT가 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IT 거버넌스의 활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제 이 IT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네,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비전문가들이 IT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IT 기획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 의사결정을 잘할 거예요. 불필요한 투자를 안 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IT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납기를 준수하고 폴리를 특히 할 거죠. 그럼 세 번째,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사전에 장애 예방을 하고 또는 장애를 최소화할 거냐. 그리고 보안상으로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하게 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든 거냐. 네, 들어가서 ISB 절차랑 비슷해요. 방향성 확인, 현황 분석, 목표 설정, 이행기획 수립. 단계별 수용 업무나 산출물 한번 보시고요. 자, 이미 그래서 아까 5대 중점 이제 이 다이아몬드 형태가 5대 중점 도메인을 전자과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솔루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CIO는 뭐예요? 이걸 모르면 CIO 역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IT 기획을 통해서 IT 투자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어떠한 프로세스나 또는 솔루션을 써야 돼? 이걸 모르면 CIO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CIO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T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하려면 그럼 어떠한 프로세스나 어떤 솔루션을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CIO가 모르면 그럼 CIO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거를 여기다 지금 솔루션들을 다 매핑해서 써놓은 거고 이 솔루션들이 뒤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코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또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아직까지는 재미있으시죠?